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열에 의한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륙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륙풍. 해륙풍이라는 것은 이제 해풍하고 육풍을 합친 말이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먼저 낮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낮과 밤에 이제 부는 바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에 이제 해안가 지방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요렇게 이제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육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낮에는 뭐가 뜹니까? 낮에는 해가 뜨죠, 그쵸? 태양이 뜹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 때문에 육지와 바다가 가열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육지와 바다의 비열을 비교를 해봤을 때 비열은요 누가 더 큽니까? 육지하고 바다 중에서 바다가 더 비열이 크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모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는 이제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어렵죠. 온도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 말은 온도가 잘 안 변한다는 얘기고, 반면에 육지 같은 경우는 비열이 작습니다.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를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쉬운 거고, 그만큼 온도가 들쭉날쭉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도 육지가 온도가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온도가 빠르게 올라와서 여기가 뜨거워지겠죠. 뜨거운 공기 밀도가 작으니까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 쪽에서는요 하강기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여기 공기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여기 공기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저기압이 형성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공기가 내려와서 공기가 많죠.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고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공기가 많은 거고 공기가 적은 겁니다.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으로 공기는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 지표 쪽에서 부는 공기의 흐름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바람. 그리고 이제 바람의 이름을 짓는 법은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쪽에서 불어오죠. 그리고 이걸 바다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해에서 불어온다. 그래서 바다에서 불어온다. 해풍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는 이제 얘네가 돌고 돌아야 되니까 이런 식의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까지 이미지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밤입니다. 밤에는 이제 또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육지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밤이 되면은 냉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낮에는 이제 태양 때문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밤에는 이제 태양이 안 보이니까 냉각이 됩니다. 근데 냉각이 되는데 여전히 육지가 비열이 더 작습니다. 비열이 작으면은 냉각 속도도 더 빨라요. 그만큼 온도 변화가 큰 거예요, 육지가. 그래서 여기가 더 빠르게 냉각이 되니까 공기가 하강하면서 고기압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바다는 상대적으로 따뜻해요. 온도가 많이 안 내려가요. 그럼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저기압이 되죠. 그리고 공기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람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어오죠. 육지에서 불어오죠. 바람의 이름은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육지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육풍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쪽은 이런 식으로 공기의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갖고 이제 낮과 밤에 완전히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데, 요렇게 부는 거를 해풍과 육풍 합쳐서 해륙풍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해안가에서 이제 그 육지와 바다의 어떤 비열 차이에 의한 현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예시를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바람의 이름 짓는 법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의 이름. 바람의 이름은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위 표시가 이렇게 있다. 여기가 동, 서, 남, 북이죠.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분다, 바람이. 그러면은 이게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 거죠? 서쪽에서 불어오는 거죠. 서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서풍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반면에 바람이 이렇게 분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불어오는 쪽,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풍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제 이름을 짓는 겁니다. 뭐 요렇게 하면은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남풍, 요렇게 하면은 북쪽에서 불어오니까 북풍, 이렇게 부는 거, 이름을 짓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람이 분다. 그럼 방위 표시 딱 해가지고 어디요? 남서쪽에서 불어오죠? 그러니까 뭐 남서풍,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는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해풍, 육지에서 불어오니까 육풍,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래도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암기 팁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해풍, 언제? 해가 떴을 때. 해 떴다, 해풍. 요렇게 좀 하나 요거를 외워주시면 좀 좋아요.
또 막상 또 해보면 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에 해 뜨죠, 해. 그쵸? 해 떴다, 해풍 해가지고 요거 하나 명확하게 일단 좀 암기해 주시는 게 사실 좋아요. 암기를 좀 해주시고 반대 상황이 이제 밤이다 라고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예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해안가 지방에서 해안가 지방과 내륙 vs 해안가 이렇게 써보도록 하죠. 지역의 어떤 그 일교차하고 관련된 내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교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낮과 밤의 이제 온도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낮에 일단 최고 온도가 찍히겠죠. 한 2, 3시쯤에.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이제 새벽에 굉장히 춥습니다. 최저 온도가 찍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루 중에 이제 온도가 높을 때하고 낮을 때의 그 차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일교차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내륙 지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안가 지방이 조금 이제 다른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육지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바다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그 모래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는 이제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이 이제 여기도 살 것이고 사람이 여기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좀 내륙 지방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해안가 지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육지니까 비열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낮에는 엄청 뜨거워지고 밤에는 엄청 추워지고 이런 거예요. 비열이 작다라는 거를 온도차가 크다. 그러니까 온도가 쉽게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온도가 쉽게 변한다. 그럼 낮에는 빡 뜨거워지고 밤에는 팍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온도가 쉽게 변함까지 쓸게요. 온도가 쉽게 변함. 반면에 이제 바다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어렵게 변한다. 이런 이미지를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비열이 크다 작다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가. 그래서 육지 같은 경우는 온도가 빡 올라갔다가 빡 내려가니까 이 일교차가 어때요? 굉장히 크게 되는 거예요. 일교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반면에 이제 바다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럼 온도가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교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이제 육지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는 사람은 이제 뭔가 낮과 밤의 기온차를 크게 느끼겠지만 요 해안가, 우리가 바다에 살지는 않으니까요. 여기 이제 해안가에 사는 사람은 이 바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낮과 밤의 온도차가 좀 크지 않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내륙과 해안가의 어떤 일교차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일교차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비열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예시니까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예시 좀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륙풍, 핵부영, 그다음에 이제 해안가 지방과 내륙의 일교차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체온. 사람의 체온. 요거하고도 이제 관련된 예시가 있는데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한테 이제 가장 많은 물질은 뭡니까? 이제 물이죠, 물. 물이 한 70%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로 이제 가득 찼다. 비유상 이제 그림은 이렇게 그린 거예요. 당연히 머리도 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이 이제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좋아요. 물은 상대적으로 비열이 큰 축에 속합니다. 비열이 큽니다. 온도를 변화시키기에 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안 올라가고 쉽게 안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데 유리하다? 체온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비열과 관련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름에 이제 엄청 덥고 겨울에는 이제 엄청 추운데 바깥에가 막 덥고 춥고 그래도 우리는 이제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체온은 그 바깥에 따라서 그냥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는 이제 뭐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신경의 영향도 있겠지만 요 이제 비열의 영향 때문에도 온도를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시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뚝배기하고 이제 냄비. 이제 요런 것도 이제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뚝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비열이 상대적으로 크고 냄비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뚝배기 같은 거에서는 우리가 음식에 조리할 때 주로 이제 그 오래 천천히 먹는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순댓국 같은 거 그런 거 끓일 때 좀 사용하고, 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끓여서 먹는 라면 그런 거 요리할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열이 커요. 그래서 이제 조리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뚝배기 이렇게 그릴게요.
뚝배기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 이제 음식물을 이제 조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가열할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쵸? 왜냐? 비열이 크니까.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이제 뜨겁게 달궈 놓잖아요? 뜨겁게 달궈 놓으면은 시간은 좀 오래 걸려도 이제 음식 먹을 때는 불 좀 끄고 먹잖아요. 그쵸? 예, 딱 이제 식탁에 이제 올려놨어요. 그래도 이 뚝배기가 비열이 크기 때문에 또 온도가 잘 안 내려가요. 온도가 잘 안 내려가니까 이 음식도 따뜻함을 굉장히 오래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천천히 뜨거운 거를 유지하면서 먹는 음식에서는 이런 뚝배기를 사용한다라는 게 있고요. 반면에 이제 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냄비예요, 이게. 냄비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 작아요. 그래서 가열을 시키면은 금방 뜨거워지죠, 그렇죠? 금방 물 끓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라면 이제 딱 넣어가지고 이제 먹는 거죠. 라면 금방 나오죠, 그렇죠? 라면 하면은 금방 조리를 할 수 있고 반면에 단점은 어때요? 이거 이제 식탁에다 딱 올려놓으면은 또 금방 식어요, 얘는요. 상대적으로 뚝배기에 비해서 금방 식어요. 그러니까 빨리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빨리 조리해서 빨리 먹는 걸 때는 이런 냄비를 이용하고 뭐 천천히 조리해서 천천히 먹는 음식에서는 이런 뚝배기를 이용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다? 비열 때문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뭐 그 밖에도 많은 예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고 뭐 이해가 안 되시는 있는 부분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